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네. 놀랍게도 제가 마음속으로 묻어두었던 이 라디오 방송 컨텐츠를 기다리고 계신 분을 발견을 했습니다, 우연히. 이 9일 전에 저한테 댓글로 "라디오 방송은 안 하냐?" 이렇게 남겨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, 그래서 이 단 한 명의 팬을 위해 노래하는 가수의 심정과 같이 저도 라디오 방송을 그 구독자님을 위해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저번에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, 이 구독자님들 중에 이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거든요. 예, 혹시 취준생이시라면 화이팅 하시고,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 언젠가는 있어요. 예. 그 좋은 결과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결과는 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좋은 결과일 겁니다. 아무튼 이 퇴사를 하면 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,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퇴사자들이랑 이 다들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이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. 예, 저도 그랬고요. 예, 이 퇴사하고 바로 이직이 예정되어 있거나 뭐 그러면 괜찮은데, 여튼 그래도 한 번쯤은 이 겪게 되는 이 시간 부자의 경험, 이게 나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 자신이 이게 잘 받아들이기만 한다면, 예, 이게 좀 나쁘지는 않아요. 그리고 제 생각에 이때가 바로 그 이제 뭐 그동안 해 보고 싶었던 거라든지, 아니면 꼭 내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받아서 하는, 뭐 프로젝트를 받아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내 개인 브랜드, 아니면 내 개인 컨텐츠 제작의 적기다. 이렇게 해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뭐 개인 컨텐츠 제작이 아니더라도 뭐 책을 읽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. 네. 저는 예비 사업자답게 이제 제 스스로 이렇게 일 안 하고 딴 생각을 할 권리가 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해요. 예, 저는 딴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,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, 이게 진짜 이 컨텐츠 아이디어가 이게 계속 쏟아집니다. 예. 이 벚꽃잎 떨어지는 것처럼 막 쏟아진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은행이 툭 떨어지는 것처럼, 예. 그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. 그냥 툭 떨어져요, 갑자기. 그러면 이제 폰을 켜 가지고 막 적어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쓸만한 게 없습니다. 예. 하나도 쓸만한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영상으로 하자니 조금 내용이 좀 부실한, 예, 자료 조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, 예. 그래서 여튼 이제 이번 라디오라는 것을 기회로 이 제가 모아둔 이 은행들, 이 도토리 모아둔 것처럼 이 은행을 좀 이 라디오를 통해서 풀어볼까, 예, 생각합니다. 예.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상상력이 좀 풍부한 편인데,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. 예,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이 상상력들이, 아니 나는 몰랐는데 이 상상력이란 게 IQ나 뭐 EQ 이런 것처럼 뭐 수치화되는 게 아니죠.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. 상상력 지수 막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못 들어본 것 같은데. 근데 가만히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잖아요. 가까이서 이렇게 봐보면 상상력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사람도 많아요.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. 상상력이 좋아도 단점도 많고, 상상력이 없어도 단점이 있습니다. 예. 그 이 상상력이 저는 좀 풍부한 편이라고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데, 이게 나쁜 점이 뭐냐면 이 나쁜 상상을 또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이 나쁜 상상을 끝없이 파고들어 가지고 이게 없던 일을 스스로 직접 겪은 것처럼 이렇게 막 생생하게 느끼게 되고, 그래서 기분이 또 좋지 않아진다는 뭐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. 이 예전에는 이걸 컨트롤을 잘 못했는데, 이제 특히나 이게 컨트롤 잘 못하면 이런저런 일들이 좀 이게 잘 안 풀릴 때 이게 쥐약이에요. 예. 근데 이게 나이를 좀 먹을수록 이게 컨트롤 쪼끔씩 하긴 하더라고요. 이게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. 이게 마치 뭐라 해야 되나? 이 생선을, 이게 미끌거리는 생선을 잡는 것처럼 이게 컨트롤이 쉽지가 않아요. 예. 뛰어난 상상력은 저한테는 저주입니다. 저주예요. 근데 이게 또,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'상상력이 좀 필요하다.'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예. 이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이 되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사업가다.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이게 이제 되는 방법을 찾는 게 지식과 경험, 뭐 노하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를 상상력으로 풀기도 하거든요. "이렇게 하면 어떨까?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될 것 같지 않아?"
그렇게 해서 실제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제 생각에는 아직 제가 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는 뭐 예비 창업자이기는 한데 그래도 '상상력은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.' 예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은 쪼끔 진부하고 약간 다루기에는 이 상상력을 다루기에 따라 득이 되거나 아니면 실이 되기도 하는 신용카드. 예. 영어로는 크레딧 카드. 예.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. 예. 개소리했습니다. 예. 여러분들 평소에 술을 좀 하십니까? 예. 저는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에는 술을 좀 과음을 하면 우울감이 좀 찾아와요. 예. 반복이 되니까 퇴사 이후에 쪼끔 술을 좀 자주 마셨었는데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 가지고 근데 이제 괜히 우울감이 이렇게 오더라고. 그래서 이 현상을 발견한 이후로 제가 나름대로 이 숙취 우울증이라는 이름을 좀 붙여 보았는데 이게 사실 충격적이게도 영미권에는 있는 단어였습니다. 예. 놀랍게도. 예. 숙취라는 영단어가 뭡니까 여러분? 예. 기억하시죠? hangover라는 단어가 있어요. 또 뭡니까? 근심과 걱정. 그런 뜻의 영어 단어가 또 anxiety라는 단어가 있어요. 그거를 합쳐서 이 hangover랑 anxiety를 합쳐 가지고 hangxiety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. 예. 뭐 알아보니까 뭐 호르몬 문제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요새 유행하는 도파민인가요? 그거 아니었 엔돌핀. 예.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엔돌핀이 쭉 올라가는데 이제 술이 깨잖아요? 그러면 엔돌핀이 쭉 떨어지면서 이제 우울감을 발생시키는 그런 호르몬이 반대로 올라간 만큼 엔돌핀이 올라갔던 만큼 반대급부로 우울감을 발생시키는 호르몬이 쫙 올라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안 좋은 거래요. 예. 그래서 우울감을 또 못 버티고 술을 먹는다? 그럼 그게 이제 최악. 그게 최악. 예.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술이란 거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양날의 검이다. 뭐 이렇게 생각합시다. 예. 그리고 이 간이 쪼끔 피곤하면 원래 우울감이 원래 많이 온다고 하네요. 그래서 제가 20대 때 그렇게 우울감을 달고 살았나 봐요. 예. 지금은 술도 많이 줄였고 이 조절을 잘 해요, 마실 때도. 그래서 우울감, 불안감은 이제 많이 이제 좀 사라진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제가 평시에 쪼끔 어설프고 어벙벙하게 뭘 해도 좀 이상하고 약간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거 오해예요. 예. 설하고는 저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어설프지? 근데 그거는 제가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안 써서 그래요. 그냥 할 거에 좀 집중하면서 사는 바에는 딴 생각을 하면서 쪼끔씩 살아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 뇌에는 절반은 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. 근데 뭐 사업 생각을 하든 뭐 아니면 뭐 기후 위기 그래서 급격한 기후 위기로 찾아오는 디스토피아 세상. 예. 아포칼립스,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상. 요런 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. 남자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? 예. 아무튼 뭐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근데 또 이게 제가 위기가 닥치면 또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. 마치 그러니까 그 한국 축구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욕을 먹으려나? 약간 한 골 먹히고 나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. 예.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못 저겠습니다. 제가 그렇게 태어났는데. 예. 사람 잘 안 바뀝니다. 근데 20 대에 비하면서 이게 확실히 나이가 먹어가면서 많이 바뀌긴 하는 것 같아요. 30대 중반을 향해 가면서 참 재밌는 게 30 대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참 재밌어요. 예. 이게 애매한 나이거든요. 예.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룬 거는 진짜 놀랍게도 너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룬 게 없습니다. 예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.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꽤나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꽤나 이룬 사람들은 그 이상을 보면서 불행해집니다. 이게 지금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. 이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행복의 뭐 열쇠다 이런 얘기도 하고. 근데 기대치를 낮춘다는 게 약간 좀 내 스스로가 약간 패배감에 젖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조절을 좀 잘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죠. 네. 저 뭐 어떤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. 예 그냥 뭐 또 헛소리했어요. 아무튼 지금 제가 이제 위기 상황에 쪼끔 빠져 있기 때문에 어 우울감,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. 오히려
제가 위기에 강한 사람이라서 오히려 정신은 좀 또렷한 상황입니다. 예. 좋아요. 예. 그 이 위기 상황이라는 말이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제 위기 상황은 제가 자초한 일이긴 합니다. 근데 자초하지 않은 위기도 오기 마련이죠. 예. 저도 사실 일이 이렇게 좀 생각보다는 어렵게 꼬일지까지는 몰랐어요 또. 예.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. 그동안 제가 사업을 준비하기 전부터 회사 다닐 때부터 꾸준히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뭐 시뮬레이션,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계산하고 또 알아보고 했지만 역시 이 사업이라는 거,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은 이게 생각처럼 되지는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거를 우리는 '나는 잘 될 거야. 뭐 어떻게든 되겠지.' 이딴 말 금지요. 무조건. 예. 여러분 혹시라도 퇴사 이후에 창업을 생각하신다. 물론 이제 정말 철두철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고 완벽할 때까지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획을 하면 할수록 불안해지는 게 또 사업 준비이기도 하고 예. '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.' 알면 할수록 안 됩니다 이게. 될 수가 없어요. 예. 예 살짝 모른 상태로 시작을 해야 돼. 그리고 '아 엄마 망해 버렸다.' 이럴 때 하나하나 이제 울면서 이렇게 메꿔 나가거든요. 예. 맞습니다. 사업을 잘하시는 분이든 뭐 사업 초보든 간에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. 제가 이제 뭐 사업가들 대표님들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의 궤가 같아요. "이거 알면 했겠냐."고 막 제가 그때 대리 달고 있을 때 "대리님 제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이렇게 할 거면은 제가 그걸 알았다면 하겠었습니까? 절대 안 하지. 그러니까 대리님도 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. 사업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." 막 하면서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 뭐 인생이란 게 운명이란 게 결국에는 그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. 타고나기를 그냥 그렇게 타고났습니다. 예. 이제 제 가까운 친구들 특히 저랑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특히나 쪼끔 어 걱정이 많고 그리고 저를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저를 걱정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참 그래도 저도 선배님처럼 아니면 뭐 형처럼 오빠처럼 이렇게 그렇게 도전하는 것도 참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요. 저도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저는 잘 안 될 것 같아요. 예 그 진단이 맞아요 여러분. 잘 보셨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멋있어 보일 수는 있는데 어 멋있어 보이는 거랑 쉽고 어렵고 이런 건 난이도랑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밌는데 또 그게 온전히 스트레스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해서 즐기거나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불확실성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, 사업이란 게. 꼭 사업이 정답은 아니잖아요. 그리고 사업도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는 그런 사업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예. 그래서 부업 느낌의 사업을 좀 병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도 불확실성을 항상 배제하려고 그러니까 배제가 아니고 이제 그 예방,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제 역량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.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맞닥뜨렸을 때 아하 허허 웃으면서 "너희 새끼 잘 걸렸다. 나랑 한번 붙어 보자." 이런 마인드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. 예 그래서 저는 아직은 보여준 게 없지만 돈도 아직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'타고난 사업가다.'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물론 이 말을 듣고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있겠죠. 근데 코웃음 치라고 하십시오.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. 예 '지금이 꼭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사업으로 성공할 거다.'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돈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제가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. 저는 그리고 지금 즐거워요. 예. 뭐 제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그 이제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위기가 있으셨을 거고 이제 앞으로 또 언젠가는 한 번은 또 혹은 그 이상으로 겪으시겠죠. 예. 근데 여러분들 위기 상황에는 우리 오히려 고개 바짝 들고 당당하게 한번 나아가시자고요. 예. 움츠리고 이렇게 한숨 쉬고 이렇게 패잔병처럼 이렇게 그 위기에 두드려 맞는 것보다는 두드려 맞더라도 예 한번 눈 부릅뜨고 고개 바짝 들고 뭐 안 되더라도 한번 붙어 보는 거죠. 예. 예 그렇다고 땡빚 내서 하지는 마시고요. 예. 예.
최근에 뉴스에서 간혹 나오던데 이 남극의 온도가 지금 평년 대비 38도 정도가 높았다고 합니다. 이거 너무 무서운 일이네요. 38도가 높았대요. 예. 이게 말입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이게 38도?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. 우리로 치면 봄 날씨 온도가 50도에 육박한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. 지금 뭐 10도, 12도, 13도, 15도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거기다 한 35도가 올랐다고 쳐봐. 그러면 지금 벚꽃이 펴 있는데 날씨가 바깥 날씨가 50도라는 거예요. 망한 거죠. 지구 망해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이 빙하가 많이 녹았대요. 그래가지고 이 빙하가 지구의 에어컨인데 이렇게 되면은 날씨가 계속 더 더워지니까 이상기후 현상도 심해지고 예?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게 크게 위협받게 됩니다. 이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뭐 합니까? 예? 이상기후 때문에 농작물 가격도 치솟을 것이고 그러면 밥 사 먹기도 어려울 거예요. 가스 계속 비싸지는데. 예. 그 식재료 물가 올라가면 또 다른 것들 다 같이 올라갈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함께 동참해서 막아 봅시다. 이게 뭐 많이 늦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다 생구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진짜 녹았다니까 빙하가. 아니 38도가 올랐다고 봄 날씨가 50도 육박한 거나 다를 바 없다는 일이 벌어졌는데 많이 늦었다고 하고 이제 작고하신 스티븐 호킹 박사님도 "인류의 미래는 없다."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래도 알겠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? 예. 그래도 가만히 앉아 가지고 예 커피 하나 말아 먹으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제 뭐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 보는 거죠. 예. 그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. 그 베스트셀러라고 하네요. 예 Same as ever 영어로는. 그런 책이 있습니다. 그 초반 부분을 읽고 있어요. 예 모건 하우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굉장히 흥미롭게 읽습니다. 이게 책이 어렵지 않아요.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.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중요한 게 뭐냐? 우리가 이거를 뭐 AI다 뭐다 해 가지고 이거를 적응하고 배우는 게 중요하냐? 그러면 또 변하면 어떡해.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변하는 거,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을 다 알기는 어렵다. 오히려 이 영원히 인류 역사와 함께한 그 원리, 원칙, 영원히 변하지 않는 원칙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.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하네요. 저도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읽고 있긴 한데 뭐 내용을 뭐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. 근데 그 책 초반부에 어떤 이제 내용이 있었냐면 그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해 놓은 거예요. 뭐 책 내용이 아니라. 근데 그게 좀 재밌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거 표시를 해 놨거든요. 그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의 말인데 이게 "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바보들은 자신만만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의심이 가득하다는 데에 있다." 뭐 이런 이 관통하는 말이죠. 예.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입니다. 예. 회사의 수준도 대표의 수준과 같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마련이고 예.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모르니까 바보들은 뭐 누가 바보들인지는 뭐 우리가 또 이렇게 뭐 특정할 수는 없겠죠. 근데 몇몇 바보들이 있습니다.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. 제가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. 예. 근데 이제 바보들이 있어. 무례하게 행동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목소리 높여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. 뭐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.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남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를 알지 못하죠.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또 행동을 합니다. 뻔뻔하게. 예. 그런 것들이 문제를 좀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글쎄요. 예. 아무튼 간에 뭐 근데 요즘에는 이게 좀 약간 너무 많이 알아도 좀 안 되는 것 같아. 겁만 많아지고. 좀 몰라도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"모르는 게 약이다."라는 말도 있는 것 같고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약간 그 선한 바보들, 이 선한 바보들 저 같은 이제 선한 바보들이 자신만만하게 일을 벌리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? 아차 싶죠? 야 이거 망한 것 같은데.' 그때 이제 두 부류로 나뉩니다. 예. 거기서 그냥 야 뭐 이미 망한 거 미친 척하고 그냥 돌파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진짜 찐 바보같이 이제 벌벌 떨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죠. 예. 여기까지가 제가 쓴 대본입니다. 이제는 자연빵으로 갈게요.
예, 근데 자연빵으로 갈 때 어떻게 가냐? 이 그동안 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좀 읽으면서 소통을 하고 좀 웃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. 제가 그동안 댓글을 잘 못 살펴요. 영상 올리고 나서 댓글이 올라와 있으면 그냥 좋아요 누르고 이 정도로 끝나거든요. 근데 그 제가 못 본 댓글들이 많아요. 이번에 그 라디오 방송을 요청해 주셨던 그런 분처럼 제가 좀 나중에 늦게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.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. 예. 아, 소개팅 전략 점검. 이거 댓글 한번 봐보자. 그때 제 대학 후배로 추정되는 친구가 참 성의 있게 잘 써줬어요. 참 이런 식으로라도 오랜만에 이 제 대학 후배의 소식을 들으니 참 반갑고 고맙기도 합니다. 그, 예, 그래도 대학 선배라고 이렇게 좀 친절하게 잘 써줬네요. 제가 해준 것도 많이 없는데. 이미 많이 잘 알고 계신다라고 또 의외의 평가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나네요. 그때 소개팅 사실 참 그 뭐랄까 그 소개팅 영상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. 참 재밌게 찍었거든요. 근데 약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조회수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이렇게 소개팅을 한다는 말은 아니었겠죠. 좀 재밌게 그냥 컨텐츠 만들고자 한 건데 그래도 기본 골자는 같습니다. 여튼 간에 예. 음. 소개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제 대학 후배로 추정되는 이분이 이렇게 꿀팁 이런 것들을 조금 써 줬어요. 이거는 제가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제 매장에 매출이 생기고 제 스스로가 이제 소개팅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소개팅에 이제 임하게 됐을 때 그때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복기하고 외우고 그러고 이제 손바닥에 써 가지고 가겠습니다. 예. 소개팅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그동안 이제 꾸준한 연애 실패 그 진심을 담았지만 사실 그게 진심하고 마음이 연결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죠. 예. 안타깝지만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. 예. 살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.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늦게 피는 꽃이 또 아름다운 법 아니겠습니까? 좋은 인연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.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나겠지.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. 예, 그런 확신으로 좀 기다려 보죠. 아니요. 노력해 보죠. 예. 노력해 봅시다. 예. 뭐 잘 되겠지. 오호. 제가 참 영상을 많이 찍었네요, 그동안. 음. 근데 이제 성적표는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. 뭐 평균적으로 150회 정도의 시청률 그러니까 조회수를 기록한 것 같아요. 음. 그렇구나. 성적이 많이 안 좋네. 유튜브라도 잘 되면 사업에 좀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글쎄요. 어 이거 컨텐츠는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. 네. 이거는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. 글쎄요. 끝내기 전에 좀 아쉬워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치의 컨트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그러니까 기대치를 막연하게 막 내려서 억지로 행복을 찾아라 뭐 이런 것보다는 음 기대치를 좀 낮추면 잘 현명하게 낮추면 여러분들 행복이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.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을 보면 책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지만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결국 다 똑같이 불행한 현대 사회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결국엔 비교에서 나오는데 제가 비교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찍었었죠. 예. 근데 이 비교가 결국에는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걸 아는 것 그리고 자기가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에 비해서 이 기대치를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요.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역량과 기회 뭐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여기에 합리적인 내 기대치는 뭔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. 예. 물론 이제 큰 기대를 안고 이제 인생을 임하는 것도 좋지만 근데 계속 그렇게 실망이 누적되다 보면 이제 입이 대빨 나와 가지고 맨날 궁시렁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제 진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. 예. 진정성이 가장 큰 무기죠. 물론 그게 먹힌다는 보장은 없지만.
진정으로 누구를 좋아한다고 해봤자 그 상대방이 저를 진정으로 싫어한다면 그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네.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. 이제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요. 예, 저녁밥 먹어야 되고 또 일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찾아올 저의 그 이제 초보 사장 생존기 가칭 이 초보 사장 생존기라는 컨텐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 준비 중인데 이제부터는 컨텐츠를 조금 밀도 있고 좀 정제된 느낌으로 좀 이제 하려고 해요. 네. 이 메인 컨텐츠로 자리 잡을 거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욕심이 좀 생겼어요. 예전에는 좀 그냥 '심심하니까 해 보자.' 이런 거였는데 시간이 많이 투자되기도 하고 그래서 '기왕 시간 투자할 거면은 좀 잘해 보자.' 이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오늘 상권 분석 간단하게 파일럿 영상 한번 찍었고요. 그래서 그거 조만간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.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한 명의 구독자님을 위한 이 라디오 방송을 이제 또 촬영했습니다. 촬영이 아니고 녹음했습니다. 언제든지 이렇게 댓글로 요청해 주세요. 그러면 제가 그거 가끔 보거든요. 그러면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진짜 찐으로 인사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고생하시고 건강하세요.